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8월 기출문제 엑셀 A형, B형, C형 기출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ITQ 8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함수가 이렇게 추조함수가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추조함수가 이렇게 계속 나왔고, 그 다음에 또 if 함수가 A형하고 B형에는 나왔는데 또 C형에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vlookup은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d-average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 함수가 또 A형, B형, C형에 모두 나왔고요. 네, count if도 A형, B형, C형에 전부 다 나왔다라는 거. 자, 마지막 이 C형에서 이 month라고 하는 날짜 함수가 또 하나가 이렇게 나왔고요. 네, weekday라고 하는 함수도 여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형하고 B형은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C형에서 날짜 함수와 그 다음에 choose weekday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요거에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형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순서는 그냥 1번부터 쭉 진행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실 때는 1번이 좀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6번부터 거꾸로 풀어보시는 것도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함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실 때는 하나 좀 요령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뭐냐면 뒤에 있는 함수를 어떤 함수가 먼저 나왔는지를 보고 문제를 읽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럼 if 함수다라고 하면 뭔가 조건식에 의해서 참가 거짓값으로 돌려줘야 되는 함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문제를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숙박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숙박비는 일방 요금, 여기는 요 일방 요금에다가 숙박 일수를 곱하고 또 뒤에 뭐를 곱하라고 했냐면 할인율을 곱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할인율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뒤에 나와 있죠. 할인율은 숙박 일수가 얼마이면 요 숙박 일수가 뭐뭐가 여기 셀 주소에 해당이 될 거고, 요 값은 3이고 부동어는 이상이 되는 거예요. 숙박 일수가 얼마 이상이 되면 3 이상이 되면 0.8, 그렇지 않으면 0.9로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는을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면 바로 함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방 요금 클릭해 주시고 곱하기, 그 다음에 숙박 일수 클릭해 주시고요. 곱하기 할인율이 들어갈 때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if가 들어가야 돼요. 요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요 if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에 들어갔을 때 이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if 함수에서 여기는 조건식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조건식은 어떻게? 셀 주소, 부등호, 값이에요. 여러분들 셀 주소, 부등호, 값. 여기서 해당하는 셀 주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숙박 일수가 뭐뭐가 뭐뭐이 끝나는 거. 숙박 일수 얘가 얼마 이상이다? 3 이상이다. 3 이상이 되면 얼마를 주라고 했냐면 0.8을 할인해 주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0.9를 할인을 해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확인을 눌렀을 때 이 답이 나오죠. 앞에 있는 일방 요금과 숙박 일수와 할인율을 곱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채우기들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는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면 추정하고 뭐가 나왔냐면 미드가 나왔습니다. 예약 번호의 세 번째 값. 이 세 번째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값. 세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미드라는 함수에서는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1이 나오면 서귀포, 2가 나오면 제주, 3이 나오면 동부권, 4가 나오면 서부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주 함수. 요번 우리 8월 시험에는 A형, B형, C형에 추주가 다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추주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여기 추주에 들어가서 요 인덱스 넘버에 따른 요 숫자에 따른 값이 1번이 나오면 1로 가고 2번 나오면 1로 가고 3번 나오면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넘버에 나오는 숫자의 번호에 입력된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다? 추주다.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는 어떻게? 요 예약 번호의 몇 번째 값? 세 번째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드 어디? 요 예약 번호의 세 번째 값, 요 세 번째 값이라고 하는 게 3이 세 번째부터 몇 글자? 한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1번에다가는 1이면은 서귀포라 그랬고요. 2면은 제주.
요 추주에서 칸과 칸 사이 이동할 때는 탭을 눌러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동부권, 그 다음에 서부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서귀포가 나오고 밑에 이렇게 동부권 나타나요. 그래서 추주 함수가 나왔다라는 거. 네, 3번에 보면은 라운드하고 디에버레이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반올림해주는 함수죠. 올림수가 되면 올려주고 올림수가 안 되면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자릿수를 보시면은 요 예시를 보고 자릿수를 판단하시는 건데 요 앞에 거는 볼 필요 없고 뒤에 거를 보시면 돼요. 0이 몇 개 있어요? 3개. 그러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정수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자릿수가 0. 그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면 1, 둘째 자리 2, 셋째 자리 3이죠. 그런데 정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들어갈 때는 자릿수를 표현을 할 때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0의 개수를 세고 거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D가 붙은 D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으시죠? 네, 그러면 먼저 라운드에 들어가야 되겠죠. 라운드로 들어가 주셔서 라운드에 들어가서 자릿수를 먼저 적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라는 거 알았어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먼저 적어 주시고 그리고 넘버라고 하는 칸에 가서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뭐로 추가 들어가야 돼요? D 에버리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목록에 D 에버리지가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고 없다라고 하면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다시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D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종류가 호텔하고 일방 요금이 필요해. 이렇게만 범위를 지정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B4부터 H12까지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몇 번째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누구예요? 일방 요금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번이 돼요. 열번호가. 그래서 여기 필드라고 하는 여기에는 5를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일방 요금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열번호로 적을게요. 5번. 그리고 조건이 누구예요? 호텔이야. 종류가 호텔. 필드명을 포함한 곳을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 종류 바로 밑에 필드명 바로 밑에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안 맞으면 함수 형식이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소수점이 여기 3개 6666이 다 000으로 바뀌어야 되고 6이라고 하는 수가 올림수가 되니까 108,000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왔죠. 네, 4번 문제. 숙박 일수 4 이상인 예약 건수 주어진 함수는 count if하고 and 연산자가 나와서 뒤에 이렇게 건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수 뒤에는 꼭 이렇게 단위가 건, 뭐 이렇게 명, 뭐 이렇게 개 이런 거 붙이라고 하는 문제가 1번부터 6번 중에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count if로 들어갈게요.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다. count if에서 조건에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요 렌즈는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렌즈는 뭐를 적는 거? 조건, 범위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여기 숙박 일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숙박 일수가 있는 부분이 조건 범위가 되고 조건은 4 이상이라 그랬어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4 이상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4 이상이 되는 게 2개가 있는데 뒤에다가 건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건을 붙일 때는 어디에서 이 건을 붙일 때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 입력줄 뒤에다 커서를 클릭하고 여기서 and 연산자 이용해서 뭐를 입력을 하면 돼요? 건을 써주시면 돼요. 또 여기 확인 입력 단지 눌러주면 2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네, 5번은 민이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잘 읽어봐야 되겠죠. 민은 어떤 수들 범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주는 함수잖아요. 그런데 정의된 이름, 입시를 이용해서 날짜로 표시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시가 또 보여져요. 그죠? 요거 이런 거 끝까지 잘 보셔야 되겠지. 우리 민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우리 직접 한번 써볼까요? min, min
탭을 눌러주시거나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어디? 입시 1 있는 곳을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이름 정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입시 1이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를 누르거나 체크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날짜 형식으로 안 나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 표시 형식에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날짜로 되어 있죠? 이게 만약에 숫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기가 돼요. 이건 틀린다라는 얘기예요. 얘를 형식을 뭐로 바꿔야 된다? 날짜. 날짜로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때 이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 문제. 반드시 6번에는 A형, B형, C형 다 V룩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보면은 예약 인원을 구하라고 했는데 V룩업 함수가 주어졌고 H14셀에서 여기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선택한 숙소명에 대한 예약 인원. 이 부분이 범위예요. 숙소명에 대한 예약 인원이. 클릭해 주시고 V룩업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V룩업에 들어가 주셔서 이렇게 4칸이 나오지만 이 첫 번째에는 룩업 밸류 이 칸이랑 요 룩업 밸류라고 나와 있는 칸이랑 렌지 룩업은 항상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 요 렌지 룩업은 요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H14셀. 그리고 렌지 룩업은 내가 검색을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만 나오게끔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칸에는 펄스 영어 단어를 입력을 하거나 숫자 0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룩업 밸류라고 나와 있는 칸에다가 숙소명을 클릭해 주시고 요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와 있는 요 표 범위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숙소명에 대한 예약 인원이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 이쪽이 1번이니까 아이고 다시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어디가 1번이에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이 콜 인덱스 여기 열번호는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4를 적어 주시고 아까 정확하게 일치하기 위해서 뭐 써야 된다 그랬어요? 0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예약 인원이 4가 나오죠. 엠스테이는 4고요. 또 서한진호 눌러주니까 2명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출력에 나와 있던 엠스테이를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A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시험이 내가 A형 1교시에 보는 사람은 A형이 되고요. 2교시에 보는 사람이 B형, 3교시에 보게 되면은 C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B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수의 종류를 전부 다 보려고 한다 그러면 제 유튜브 강의 중에 함수 이것만 풀자라고 해서 1탄, 2탄이 있어요. 그 강의를 또 들으시면은 함수에 우리 ITK 엑셀에 나오는 모든 함수를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그럼 이번에 이제 또 한번 봐볼게요. 요 B형은 A형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면은 함수가 뭐가 나왔어요? choose left가 나왔습니다. 수강 인원의 첫 번째 숫자 요 수강 인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여기 강사료를 보시게 되면 요 수강 인원이라고 그랬어요. 수강 인원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지금 38명, 뭐 32명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숫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 숫자가 1이 나오면 요렇게 주고 2면 요렇게 3이면 요렇게 입력을 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choose left 함수가 나왔죠. 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choose를 눌러주신 다음에 추주를 눌러준 다음에 이 추주라고 하는 함수는 인덱스 넘버가 숫자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들어가는 범위는 1부터 25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나오면 이 1번으로 가고 2가 나오면 2번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수강 인원에 얘도 이렇게 숫자이긴 한데 이 숫자 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첫 번째 있는 숫자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프트 어디에서 요 수강 인원에서 몇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니까 여기다 뭐 적어야 돼요? 2를 써야 되겠죠. 그죠? 2를 써주게 되면 38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서 1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이 나왔을 때는 얼마? 50, 1000원.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50, 1000원이라고 나와 있는 글자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50, 1000원. 두 번째 칸에 가서는 52, 1000원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가서는
55,000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이 나왔으니까 요 밸류 3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55,000원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뭐 해주시면 돼요?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인기 강좌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여기 if 함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if 함수가 수강 인원이 30 이상이면 셀 주소 수강 인원 그쵸? 그 다음 이상이라고 하는 게 부호 이상이라는 부호가 이거고 값이 지금 얼마요? 30 그죠? 수강 인원이 30 이상이면 하얀 별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에요. 그죠? 그러면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 눌러주신 다음에 뭐가요? 뭐가? 수강 인원이 요 수강 인원이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그죠? 셀 주소 부등호 값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하얀 별이 특수문자가 나왔죠? 엑셀에서 특수문자를 입력을 할 때는 한글 자음 특히 이렇게 각종 도형은 미음이에요. 미음을 눌러주시고 한자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얀 별, 뭐 깜장색 별 뭐 나와 있죠? 눌러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다? 공백이다. 공백이다 라고 나왔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써버리면은 이 펄스 값이라고 펄스라고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백일 때는 요 큰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공백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백일 땐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30 이상이 됐으니까 하얀 별 나오는 거 맞죠? 나머지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 30이 넘어가는 거에만 이렇게 하얀 별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고 3번 문제 바늘질 강좌의 평균 수강 인원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 문제에 보면 내림해서 정수로 나타나라 그랬어요. 그럼 정수면 자릿수가 뭐가 된다? 0. 내림은 라운드 다운이 나왔고 그래서 d-average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정수라고 했을 때는 자릿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0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 들어가야 돼요? 먼저 라운드 다운.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 주셔서 자릿수를 먼저 뭐라고 적어요? 0.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에 들어갔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넘버, 넘 디지트 자릿수예요. 소수점 자릿수를 먼저 입력을 하시고 넘버에 가서 d-average를 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칸을 이렇게 이동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동 안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 상자에 가서 무슨 함수? d-average 들어가 주셔서 d-average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쵸?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수강 인원이에요. 그럼 수강 인원이 어디에 있어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죠. 필드 열번호. 그죠? 요 필드 열번호는 6번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조건은 누가 된다? 바느질. 분류가 누구에 해당이 되는? 바느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가 여기 보면은 22.666667 막 나오는데 앞에 라운드 다운을 정수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올림 수가 돼도 올라가지 않고 다 버려요. 그래서 2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22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네, 4번 문제 함수를 보니까 count if가 나왔고요. 또 and 연산자가 있어요. 단위 뒤에 뭐 붙여야 돼요? 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되고 플라워 강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 정의를 안 해놨다라고 하면 이 문제 틀리게 되겠지. 그래서 count if에 들어가 주셔서 count if에 들어가서 조건 범위 조건 범위는 어디를? 분류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이름 정의한 게 여기 분류라고 나타나죠. 조건은 누구다? 플라워다. 플라워 큰 따옴표 안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플라워가 아닌 거에 대한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여기 앞쪽에 이렇게 플라워 앞쪽에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플라워가 아닌 그죠? 플라워가 아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플라워가 아닌 조건이 된다라는 거. 아니다라고 할 때 이 부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수식 입력줄에 가서 and 연산자 이용해서 뭐라고 붙여야 돼요? 개. 요거 꼭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가장 빠른 개강일. 이거 아까 A형하고 뭐 같은 문제죠. 민이 나왔어요. 날짜로 표시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이 나왔어요. 는, 민. 그쵸? 그래서 어디를 해야 돼요? 개강일을 드래그 해주시고 가로 닫고 눌러주게 되면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표시 형식에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수강 인원 구하라고 했어요. H14셀에서 선택한 뭐에 대한 강자명에 대한 수강 인원 브이로그업 구할 때 이 부분이 범위가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시고 브이로그업에 들어가 주셔서 브이로그업에 들어가셔서 맨 첫 번째 칸은 뭐예요?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H14셀. 여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네모 쳐놨던 어디? 강자명에 대한 수강 인원이니까 어디가 되는 거예요? 강자명에 대한 수강 인원. 맞죠? 그러면 얘가 이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 인덱스 여기 번호는 몇 번이 돼야 된다? 5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틀리면 안 돼요. 브이로그업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5.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뭐 적어야 돼요? 펄스 대신 0을 입력을 하면 이쪽에 펄스가 나옵니다. 확인 눌러주게 되면 대반을 인형. 대반을 인형은 수강 인원이 38. 또 다른 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코바늘 가방. 수강 인원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맞죠? 그럼 다시 대반을 인형으로 바꿔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형하고 B형은 조금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C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C형에 들어가서 1번부터 보시게 되면 1번에는 날짜 함수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은 month 그리고 바로 뒤에다가 월을 붙이라고 나왔네요. 근무일에 여기 근무일 있죠? 근무일이 연도 월 1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월만 추출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날짜 함수에는 year, month, day 있잖아요. year은 연도, month는 월을 추출. 일을 추출할 때는 day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월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는 month, month, 그죠? 요 근무일에서 가로를 닫고 직접 썼을 때는 가로를 열고 닫고 해줘야 되겠죠? 체크 눌러주게 되면은 2023년 4월 8일 중에 월은 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대로 채우기들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월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체크 눌러주게 되면 4월이 나왔고요. 나머지 채우기들 4월, 5월, 6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문제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번 문제에 보시게 되면은 추주 위크데이가 나오고 뒤에 월요일이라고 표기가 됐어요. 요 근무일에 여기에 요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주하고 위크데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크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날짜 있죠. 이 날짜를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바꿔주는 변환해주는 함수가 바로 뭐냐면 위크데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하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추주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 날짜를 그냥 클릭하면 숫자가 되게 크잖아요. 이 범위는 추주함수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주함수는 1부터 254까지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날짜를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바꿔주는 거야. 그 바꿔주는 게 누가 해주는 거다? 위크데이가 해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위크데이 day, 위크데이에 들어가서 어느 날짜를 요 근무일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이제 심표를 찍었는데요. 여기 위크데이를 한번 클릭하면 요 위크데이 함수에 들어갔을 때 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요 리턴 타입을 좀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리턴 타입은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은 1번 아니면 2번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주 함수는 value 1번, value 2번, value 3번 이럴 때 숫자 1이 나왔을 때 value 1번으로 가고 2가 나올 때 2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일요일이 1번에서 토요일이 7까지의 유형은 유형 1번이에요. 그리고 월요일이 1번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이 7까지 끝나는 유형은 2번이에요. 0부터 카운트 되잖아요. 이거는 3번인데 이거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선택을 했을 때는 value 1번에다 일요일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value 1번에다가 월요일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요거 하실 때는 2번을
암기해 두시면 좀 편하긴 하겠죠. 2번. 2번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일 얘기하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쵸? 그래서 2번을 선택을 해 놓으시고 월요일부터 써주시면 돼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타 없이 잘 입력해야 되겠죠? 칸과 칸 사이를 이동할 때는 뭐를 눌러서 여러분 탭이죠. 그래서 탭을 눌러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토요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2023년 4월 8일은 토요일이래요. 그죠? 나머지 이렇게 체육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1이 됐어. 이게 1로 입력을 하신 분은 뭐부터 써야 된다고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크데이가 여기에 있는 위크데이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1이 나오면 1로 가는 거죠. 2가 나오면 1로 3, 4, 5, 6, 7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위크데이, 추주 위크데이가 짝꿍이지.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위크데이에서 리턴 타입은 1번, 2번, 3번이 있다. 1번은 일요일이 먼저 1번이 되는 거고 2번은 월요일이 1번이 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3번 유형은 0번부터 카운트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봐볼게요. 3번 문제는 뭐가 나왔어요? 맥스가 나왔습니다. 최대 근무 시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는 맥스 써주시고 최대 근무 시간이니까 근무 시간을 다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이 근무 시간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고 쉬운 함수 맥스, 민, 라지, 스몰 중에 이렇게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4번 문제는 또 라운드 업하고 D 에버레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림에서 천원 단위까지 이 자릿수 보니까 땡 처리가 몇 개가 됐어요? 3개. 그러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릿수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올림수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 올려주는 게 바로 뭐다? 라운드 업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라운드 업부터 먼저 들어가 주셔야 돼요. 라운드 업. 그러면 라운드나 라운드 업이나 라운드 다운이 나오면 뭐부터 입력하자? 자릿수부터 입력하자. 넘버 칸에다 클릭해 주시고 D 에버레이지 이번에 다 나왔었죠? D 에버레이지에 들어가 주셔서 D 에버레이지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 계속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B4부터 어디까지요? 요거 H12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요 필드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근무수당이잖아요. 그러면 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게 얘가 1번이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죠. 그래서 여기 필드 열번호는 7 또는 여기를 필드명을 클릭을 해도 된다. 조건은 어디다? 홍보부서다. 부서가 어디에 돼야 되는 거? 홍보. 필드명이랑 같이 바로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마케팅이나 기획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장소에다가 부서 밑에 마케팅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6이 없어지고 1이 올림수가 아닌데도 그냥 올라갔죠. 왜? 라운드 업이니까. 그래서 6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마케팅 부서의 사원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카운트 if가 나왔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카운트 if 클릭해 주시고 어디 부분 정의된 이름 마케팅 부서가 있는 곳을 다 범위를 지정하니까 이름이 정의가 됐기 때문에 뭐라고 떴어요? 부서라고 나왔습니다. 조건에다가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요? 마케팅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3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문제 H14셀에서 선택한 뭐에 사업명의 근무수당을 구하라고 했죠. 요 사업명에 해당이 되는 뭐를 근무수당이 나오게끔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꼭 나오고 있는 vlookup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어디를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H14셀 요 테이블 어레이는 밑줄 치라고 했던 부분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밑줄 치라고 했던 부분 어디요? 사업명에 대한 근무수당이에요. 그래서 사업명에 해당이 되는 근무수당. 그래서 번호가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돼요. 그래서 여기 열 번호는 6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죠?
6. 그리고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뭐를 적어야 된다? 0을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최서준에 해당이 되는 근무수당은 52,000원. 만약에 여기 가서 김현승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김현승에 해당이 되는 근무수당은 51,000원 맞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함수를 구한 곳에 대한 그 정렬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곳은 이렇게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고, 이런 거는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요 함수를 구한 결과값에 대한 정렬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첨단의 기호가 들어가는 거를 숫자를 이게 쉼표 스타를 안 넣어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쉼표 스타일을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뭐 토요일, 일요일 이런 거 들어간 부분들은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8월달 A형, B형, C형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파일과 정답 파일은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문제 파일 풀어보고 또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별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9월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8월 문제 꼭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